안녕하십니까. 영진전문대학교 글로벌 시스템 이용과의 정영철 교수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글로벌 시스템 이용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 과는 이제 이름이 글로벌 시스템 이용학과라고 해서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 즉 프로그래머 있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타에서 만든 로봇도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보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보고 훈련시키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죠.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여기 뭐 유명하다 뭐 좋다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를 양성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어디서 하느냐? 미국 또는 이제 일본으로 하는 것이 타 학과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그럼 저희가 가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라는 게 있는데, 일단 먼저 프로세스가 크게 세 개, 입학, 교육, 취업 이렇게 되거든요. 입학에는 보시는 같이 이제 학교에서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우수 자원을 저희가 선발을 하기 위해서 제일 큰 장학금이죠. 입도선매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대학들이 모두 이제 뭐 첫 학기 등록금 뭐 50% 감면, 뭐 첫 학기 등록금 100% 감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도선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졸업할 때까지 학비가 50% 감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전공은 잘 보셔야 될 게 인공지능 공학을 저희가 배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은 이제 대학들의 학과에서 이제 기존의 컴퓨터공학과에다가 이제 인공지능 과목 몇 개 추가해놓고 자 인공지능 학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를 했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론 등을 배우고요. 근데 인공지능 가지고 뭘 만든다? 만들어낸 결과물은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거든요. 당연히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반 실습수 이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희는 한 학기에 전공 과목이 3과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들이 이제 실습 위주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것 또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어학교육이 있습니다. 어학교육은 영어, 일본어 중에 택일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과 자체가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미국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들어와서 영어를 선택하고 일본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해외 취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해외 취업은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국내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영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IT는? 그러니까 영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현지학 기제가 4에서 6주에서 영어권 일본에서 진행이 됩니다.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하고 지금 호주 쪽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일본은 일본 대학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 4에서 6주 정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이한 게 있죠. 이제 이렇게 글로벌 시스템 융합과만의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한국인 학생과 이제 여러분들이겠죠. 하고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일본인 유학생, 한국어를 하는, 그 다음에 영미권 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수업을 듣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전문교육과 어학교육, 그 다음에 글로벌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취업은 어디서 하시냐? 미국 취업, 그 다음에 일본 취업. 일본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 라쿠텐 등의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 미국 취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취업처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영어, 일본어는 한국 사람이 배우기 쉬운데, 영어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CEO가 한국인의 기업에다가 여러분들 취업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글로벌 시스템 융합과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영진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무식 교육, 두 번째 해외 취업. 저희가 해외 취업이 6년간 이제 해서 전국 해외 취업률 1위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약 한 646명을 이제 해외 취업을 성사시켰는데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취업처도 소프트뱅크, 라쿠텐, 제이콤, NHN, 재팬 등 다양한 기업들의 이제 대기업이죠.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글로벌 시스템 융합과인가? 지금 해외 취업을 잘하는 영진 전문대
대학교에서 이번에 새롭게 런칭을 한 과가 글로벌 시스템 융합과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해외 취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같이 넓혀서 해외 취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학생들을 좀 해외를 좀 보내보십시다 해서 만든 과가 이과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시스템 융합과에 보면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뭐죠? 신설학과인데 교수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도 13년 동안 해서 해외 취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해외 취업 전문 교수님들로 이제 글로벌 시스템 융합과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교수님 또한 이제 미국하고 일본에서 저희가 우수기업에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취업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밑에 보면 해외 취업처 개척 및 취업 면접회 진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취업처를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취업처는요, 학교에서 즉 교수님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취업처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여러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에 3학년 때 면접 봐서 합격된 회사에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거 보면 학생 맞춤형 우수 교육 커리큘럼 운영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3년제 과정이거든요. 3년 동안 솔직히 쉽진 않아요. 해외 취업하는 게. 근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지도교수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죠. 그죠?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근데 이제 영진에서는 지도교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해서 이제 글로벌 시스템 융합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지도교수님이 3학년 때까지 같이 갑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 하면 학생마다 성향이 틀리잖아. 그리고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3년 동안 쭉 지켜보면 이 친구의 성향을 알게 되고 그 친구를 좀 이해한다고 해야 되나? 그 친구의 여러 면을 보려고 하고 여러 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중간에 포기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교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할 거고요. 또 그것도 있죠. 3년 동안 같이 봤는데 뭐가 늘겠습니까? 뭐가 또 들까요? 정이 들겠죠. 이 친구를 끝까지 이제 어떻게든 좋은 곳에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현장 기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수님이 이과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게 이거거든요. 이 교육과정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한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이게 제가 느끼는 게 한국의 대학들은 한 학기에 과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과목을 다 배우면 좋겠죠. 필요 없는 과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학생이 모든 걸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13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계속 생각했던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를 만 선택을 해서 그걸 제대로 배우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교수님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토는 선택과 집중, 즉 이제 깊이 있고 확실한 교육, 그리고 제대로 배우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주요 과목만을 선별을 했어요. 그리고 한 학기에 전공 과목을 3과목만 넣었습니다. 요즘 4과목도 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3과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냐, 먼저 전공적으로 보면 전공이 3개로 나눠지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저 인공지능공학 쪽을 배우는데 인공지능공학 테크트리를 타야 됩니다.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초,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초 수학, 또 수학이라 해서 여러분들 교수님 저 수포자인데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시킬 거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쪽을 배우고, 그 다음에 딥러닝,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이제 영상 처리 쪽이죠.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강화학습 쪽으로 해서 인공지능공학 쪽 테크트리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공학과를 선택을 할 때 과연 이런 과목들이 제대로 개설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과에서 이제 보면 인공지능 기초, 뭐 이렇게 기계학습 요 한두 개 정도 놓고 인공지능공학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테크트리를 탑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테크트리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쪽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갑니다. 1학년 때는 프로그래밍 1, 2라고. 교수님 무슨 언어 배워요? 그러는데 언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1에서는 구조적 언어,
이제 프로그래밍 2에서는 객체 지향적 언어를 배우는데 프로그래밍 1에서는 파이썬을 가지고 배우고요. 파이썬을 가지고 구조적 언어 배웁니다. 2에서는 뭘 배우느냐? 여기 또한 파이썬을 가지고 배울 거라 생각하지만 이때 방학 때 특강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자바 가지고 OOP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2에서는 그래도 파이썬을 가지고 더 배울 겁니다. 이쪽은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이 들어가고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에서 빅데이터 활용까지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좀 재밌죠? 이쪽이 재밌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돼 있어 캡스톤 프로젝트가 3개가 들어가 있죠. 보통 이제 학교들은 어때요?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 졸업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1년에 한 개씩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1학년 때 배운 게 뭐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요. 수준이 틀린 거죠. 이제 1학년 때면 1학년 때 배운 내용으로 괜찮으니까 작은 거 뭐 별 볼 것도 없는 것도 괜찮은데 뭘 하나 만들어 보라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에 가려면 포트폴리오 이력서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그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그리고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전공적인 면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잘 꾸미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결과물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저희는 캡스톤 프로젝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과목이 학기마다 딱 3개씩 있잖아요. 그럼 요 내용 가지고 시험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프로그래머는요, 시험을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론 시험 잘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그 요구사항대로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할 수 있냐, 만들어낼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캡스톤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어가 있습니다. 외국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하고 일본어 중에 하나 택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까지, 그래서 일본어는 자격증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영어는 이제 영어 문법, 뭐 장문은 기본적인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3학년 때가 좀 특이해요. 3학년 때는 완전 면접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 포트폴리오 전부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래 됩니까? 면접을 원어로 봐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훈련을 1년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 사이에 중간에 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해외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대학이나 영어권 국가대학에서 4에서 6주간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게 뭐냐?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게요. 이제 영어하고 일본어 저 기초 위주로 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수님, 인공지능인데 또 가면 해외 취업인데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컴퓨터공학 프로그램 아무것도 모르고 옵니다. 그리고 올 때 히라가나 가타카나 모르고 옵니다. 물론 영어 알파벳은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와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 및 학습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노하우죠.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원서를 내시고 원서를 내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한 면담을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학년 때 가면 2학년 때가 현지학기제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이나 아니면 영미권에 가서 하게 됩니다. 이제 가서 4에서 6주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서 외국어 수업도 하고요. 기업 견학도 하고요. 국제문화 교류도 하고 이제 이때는 교수님이 가서 무조건 놀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잖아요. 여기 가서 전공 공부하면 바보잖아. 여기서는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을 많이 늘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제 경험으로 제 학생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일본에 가서 6주 동안 생활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JPT 성적이 평균입니다. 한 200점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6주간 가서 재밌게 놀다 오시면서 그 나라 문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3학년 때 취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취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취업 컨설턴트를 학교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은 이제 전공을 가르치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뭐 이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이력서 작성 이건 제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 쪽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학교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8개월간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자기 분석하고 막 하고요. 그 다음부터 매달마다 온라인으로 또 중간에 또 한 번쯤 또 더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력서나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 시트를 첨삭해 주시고 모의 면접도 봐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대1 취업 컨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봐야 되겠죠. 면접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바로 날아가서 동경에서 3주간 이제 현지 면접회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교내 취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박람회에서 여러분들에서 같이 보기도 이제 면접을 보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온라인 왜냐면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글로벌 시스템 융합과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게 제 경험인데요. 이제 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해외 취업을 시켜봤는데 보니까 해외 취업을 해서 뭐 벤처 기업도 가고 중견기업도 가고 대기업도 갑니다. 그럼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 연봉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3,200에서 3,500부터 스타트를 하는 것 같아요. 3,200에서 3,500 정도 스타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수당하고 다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 가는 친구들은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친구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제 몸값을 좀 올리려고 하면 결국은 이직밖에 없다. 그래서 이직을 좀 이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친구들이 이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공부가 재미있었네요? 라고 이게 생각을 했던 친구들 좋습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으로 기국을 해서 뭡니까? 국내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취업 메리트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N으로 시작하고 K로 시작하는 기업들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든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그 교수님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가서 한 5년 정도만 버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정도 버티고 거기서 이제 경력을 쌓아라.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해외 경력자로 이제 취업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일본 쪽으로 많이 지금 현재 플랫폼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있고 개발자이고 그 나라가 언어가 되는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개발자는 많지만 앞서 말씀드린 거기 교집합을 형성하는 개발자는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해라. 가서 일단 그 해외 취업 경력을 쌓고 돌아오너라.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못 가는 대학들을 너희들이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과 외국어는 당연히 늘겠죠. 늘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외국어가 안 늘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뭐냐면 그 기업의 문화, 정서, 전공 능력, 특히 미국 쪽은 인공지능은 지금 어딥니까? 미국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공 능력 습득은 당연히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숙된 기업 문화. 이건 참 아쉬운 점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제 기업 문화가 굉장히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평적이지 않고 굉장히 수직적이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보면 아직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좀 성숙되어 있다라는 게 같고요. 그 다음에 워라밸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노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잔업, 특근에 대한 명확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대비보다 넓은 스타 기업 취업기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2019년대에 제일 많이 보냈을 때 59명을 보냈는데, 그때 53%, 굉장한 수치죠. 예, 그 53%를 대기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삼성이라 하면 안 되나요? S, L, 뭐 해서 전부 다 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생산 라인 말고 개발자로서.
그죠? 근데 해외 같은 해외로 눈을 돌리면 그런 기업들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봉은요, 연봉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봉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벤처기업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할 겁니다. 파견기업 아닙니까? 파견기업도 섞여는 있으면 섞여는 있습니다. 섞여는 있는데 거의 잘 많지는 않습니다. 마치 해마다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거의 많지는 않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자사 솔루션을 가진 회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또 선배 장학금 있죠. 이제 글로벌 시스템 융합과라고 있는데 이또 선배 장학금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영진에서 글로벌 시스템 융합과밖에 없습니다. 예, 융합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 이또 선배로 전형을 하셔가지고 입학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첫 학기가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학비가 50% 감면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 보면 내신 등급이 있죠. 내신 등급이 5등급 이내, 5.9 이하이면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외국어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내, 3.9 이하이면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마이스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기능사 자격증,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능사 자격증 2개 이상 또는 이제 산업기사 자격증 1개 이상, 요 뭐 이 중에 1개 아무거나 선택이 되면 요걸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만학도예요. 이제 다른 대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평균 3.5 이상이거나 여기 있는 토플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어학 자격증 여기 만족하는 거 있으면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고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중인데 유형 1, 2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혹시나 요 중에 어학 성적이 있으면 여기 요 중에 하나 해당 사항이 있으면 요 선택해서 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입학 지원인데 저희는 아쉽게도 정시에는 뽑지 않습니다. 수시에만 다 뽑고요. 수시 1차에 수시 1차죠. 수시 1차에 제일 많이 뽑습니다. 25명 지금 뽑고 있고요. 그래서 내실 때 우리 학교는 2번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한 개씩도 꼭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입도 선배가 된다. 그럼 입도 선배하고 일반고는 일반고, 특성은 특성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입도 선배 전형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면접 전형 하나 체크하시고 특성화면 특성화, 일반고면 일반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 일정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월 5일 목요일 24시 자정까지 하게 되고요. 원서 접수는 학교교 홈페이지 있죠. 입시.yju.ac.kr 이쪽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시면 전용료가 0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어요. 자, 방금 해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취업, 미국 취업, 일본 취업도 하고, 연봉도 높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냥 우리 과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시간이 있고, 시간이 쭉 흐름에 따라서, 자, 우리 글로벌 시스템 융합까지 들어왔습니다. 시작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프로그래머가 양성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계단이거든요. 스텝 펑션이거든요. 이 보면 처음에 하잖아요.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이 점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이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되는데 이 선들이 계단 형식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뭘 안 합니까? 실력이 안 올라가죠. 근데 어느 순간에 탁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또 흐르는데 좀 힘들겠죠? 탁 하고 올라가요. 근데 그래서 친구들이 보통 여기에서 많이 고민을 많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제가 지금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공 과목을 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애들 힘들게 하지 말고 물론 힘들 때 힘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공 과목을 좀 정리를 좀 하자 하고 확실하게 가르치자.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가자. 안 그러고는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저는 교수님이 수업
수업을 할 때가 제일 즐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취업을 시킬 때는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자, 3년간 열심히 해서 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하고 심호흡에서 이제 맛있는 생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때 이야기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하면 여기 있는 물론 이 곡선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스텝 펑션 될 건데 그때 요 시기마다 교수님이 같이 옆에서 여러분들 같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우리 이제 글로벌 시스템 융합과를 선택해 주시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딴 건 모르겠고요. 이때까지 교수님이 했던 실적들이 있으니까 결과는 뭐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그래서 해외 취업을 또는 이제 국내 취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